그게 중국 어떻게 보면 이 서부불교가 얘기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식만 바꾸면 그 인식을 바꾸는 걸 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도노라고 해요. 도노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바뀌면 다시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내가 지동소리를 이해했는데 야 며칠 잤더니 천동설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확실하게 이해하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면 안 돌아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노돈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해서 자꾸 몇 번을 반복해야 돼. 우리가 뭐 단어 같은 걸 외워. 예를 들면 뭐 중국의 태산. 이게 태산인지 뭔지 뭐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돼. 그러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몇 번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 며칠에 걸쳐서 그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까먹어요. 사실 또 까먹어.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도노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노 돈수론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이런 거는 다시 안 돌아간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거는 네가 덜 깨달아서. 제가 기독교 얘기할 때도 원래 예수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예수가 부활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작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부활한 게 아니고 덜 죽은 거다. 덜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살아났어. 그러면 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임사체험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죽었다가 뭐 살아나고 뭐 신정지가 됐는데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 죽은 뒤에 뭘 봤어요. 뭐 이런 놈들 있거든. 말이 다 틀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말이 다 틀려. 왜 틀리는 줄 아세요? 덜 죽어서 서로 딴짓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꿈 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 꿈하고 네 꿈하고 다 다른 거지. 어떻게 그게 똑같겠어? 죽어서 만약에 똑같은 데를 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갔어. 뭐 중국의 남경을 갔어. 그래서 작은 섬, 아니면 북경을 가서 작은 섬을 갔어. 조금씩 다른 거는 볼 수 있어. 하지만 야, 그 환경하고 야 건물 겁나 크더라. 그런 거는 다 공통되게 나온다고. 그런데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지팔씩 흔들어. 그러면 다 딴 데 간 거잖아. 너는 프랑스 간 거고 너는 영국 간 거고 야 너네가 같은 팀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공통분모가 안 만들어지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정신 참만하지 않고? 무당이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 무당이 자기가 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그렇게 유신론자들도 그렇고 저 기독교도 그렇고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면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잖아.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해줘. 그렇게 끝이야.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여줘. 그냥 보여줘. 왜 그냥 말로만 해? 그리고 말도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딱 넘어가면 그걸 도노돈수라고 그러는 건데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 되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사는 걸 떠나서 수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는 걸 떠나서. 단 관점이 약간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흑백 텔레비를 보다가 처음에 칼라 TV 볼 때 기억나세요? 네. 새로운 세상. 근데 더 웃긴 건 우리가 계속 칼라 TV를 보고 있었다. 현실은 칼라 TV였잖아. 그렇지. 우리가 현실을 어렸을 때부터 칼라 TV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 흑백 텔레비, 눈깔이 흑백이 아니었잖아. 눈깔은 전부 칼라로다가 렌즈로 나온 거 아니고 이게 생긴 건 흑백인데 이게 칼라 렌즈잖아. 그죠? 그래서 칼라를 보고 있다가 텔레비만 흑백을 봤었거든 사실은. 그게 이상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다가 칼라 TV를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그 정도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산 물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게 똑같이 사람도 이 사람도 보고 안 깨달은 사람도 보고 깨달은 사람도 보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흑백 텔레비를 보는 거고 한 사람은 칼라 텔레비를 보는 거야.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현상
차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 완전 대등한 거야. 내 관점이 바뀜으로 해서 환기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식되는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은 거지. 현상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내 관점만 환기된다.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철학적 용어에서는 얘기하고 그것을 동아시아에서는 돈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설명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이걸 다 이런 쿨쿨한 거 얘기한다니까. 항상 게 있고 그걸 네가 잘 찾아봐. 앉아서 잘 찾아봐. 이렇게 그게 어디 있나요? 그렇게 두들겨 따지지 마. 생각하면 벌써 늦어진다. 생각하면 차후가 멀어져. 선생님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선생님 생각을 벌써 초월했으면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삶 자체에는 유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깨달음이 돼버리면 판단 이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선적에서 얘기하는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그래서 선의 꽃은 나중에 마조 스님이 홍수종부터 시작해서 행동주의로 바뀐다는 행동주의. 행동이야, 행동. 그리고 행동은 단 하나도 정지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참선을 잘하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먹고 자지도 않고 참선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선정에 드는 사람이 있어. 안 움직이는 거 같으세요? 움직입니다. 적게 움직이는 것뿐이 시간 변경도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 지 세포는 아주 지랄을 하고 있을걸? 그렇죠. 살고 죽고를 하고 있을걸?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형태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고속 카메라로 찍어봐. 조금씩은 숨을 쉬잖아, 숨을! 아니,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볼 때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지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면 굳이 앉아서 할 게 아니고 움직이는 자체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주의예요. 이거는 무진장 대단한 철학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못 살리더라고. 못 살려. 이게 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거는 전 세계 철학사에 없어. 진짜 행동이 대부분 명상하면 쭈구리 갖고 하는 줄 안다니까. 쭈구려서. 그러니까 네가 쭈구리가 되는 거야. 삶 자체가 명상이 되면 굳이 앉고 그게 인재가 말하는 거예요. 행주자가 원목동정이 앉아 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 앉고 걷고 눕고 자빠지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명상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좋은 자세 자빠지기입니다. 부터 얘기를 했거든. 자빠지는 게 일단 편해야 정신 쓰기가 좋아요. 초반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명상 같은 거 가르칠 때 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가부좌 들고 야이씨 10분만 앉아있으면 이게 하반신 마비가 돼서 뭘 생각할 수가 없어. 야 마비 이 생각에 이게 화두가 돼. 머릿속에 꽉 차. 하반신 마비돼. 이렇게 내가 계속 신호를 보내. 근데 1시간 동안 앉아있으래. 미치겠어. 그래서 뭘 화두를 잡으려도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앉아있어. 그래서 정신적인 게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사실은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자빠져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으면 골프도 처음부터 필드 나가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저 텐트 같은 거 앞에다 놓고 이렇게 10분만 계속 그 텐트에다 쉐리 저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쉐리고 있더만. 그렇잖아. 맞아요. 그거 다 하고 옆에 놈이 이제 잔소리 하잖아. 자, 그걸 조금 팔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돌으려고 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게 좀 사람 같다 싶을 때 나가는 거지. 초반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쉘이 오면 땅만 다 파고 오지. 굴삭기지, 굴삭기. 골프채로 잔디만 다 먹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누워서만 해야 된다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그쪽에 트일 때까지는 초기에는 가장 편한 상태에서 단순 반복이 계속됩니다. 붓글씨 배워봐. 짝대기만 더럽게 이거하고 이것만 더럽게 뭐 영자팔법이라고 영자 쓰는 데까지도 한참 걸려요. 나 짝대기 딱 포기했다니까. 그 선생이 내가 보기에는 선생이 자격이 없어. 내가 그만두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다. 당신은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왜? 아니 짝대기만 계속 그리래. 이게 좀 사람이 좀 리듬감을 주고 글씨도 좀 써보고 그러니까 가끔 밑밥을 깔아줘야 사람이 할 맛이 나지. 갔는데 짝대기, 다음도 짝대기, 그 다음도 야 짝대기 하다 내가 그만뒀다. 그래서 그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만 초반에는 사실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수긍 안 하는 사람은 아니야. 수긍 안 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 그렇죠. 골프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그 텐트 같은데 앞에 놓고 쟤니 그것만 한 석 달 쳐보세요. 이러면 에라이 이러면서 딴 데로 가지. 좀 안 돼도 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아유 뭐 나이스 샷 이러고 속으로는 뭔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참 애들 교육시키려니까 이렇게 먹고 산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가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마치 짝대기 그리는 게 시작이듯이.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다른 방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초기에 그 힘이 갖춰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편한 게 좋습니다. 왜? 정신 중심으로 할 거냐 육체 중심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신주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은 좀 편하고 정신이 집중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걸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동심원 명상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명상이라는 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깨어나는 거 정도고 그리고 이건 주관성이에요. 그거 내가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거 내가 차에 안 놓고 안 갖고 와가지고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거 나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제법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표진 뒤에 안 닿더라. 이게 제주도식인가? 그러니까 폈는데 이게 안 닿죠. 아니 그냥 피면 닿죠. 근데 이렇게 접잖아? 안 닿죠. 매콤한 거예요? 이게 안 닿죠. 스니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아까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늦었어요. 이거 갖고 오느라고. 제 성격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거 갖고 할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갖고 오라고 해놓고 내가 안 갖고 가면 너무 상도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는데 겸사해서 한번 펴보는 거예요. 겸사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이항예가 나옵니다. 이항예 21쪽 보시면 이항예가 나와요. 왜 펴보라고 하냐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갖고 온 건 갖고 왔지만 안 맞대. 제가 뭐 보고 할 사람은 아니고 귀만 있으면 돼. 귀만 있으면 돼. 제가 보고 할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보지 않으면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고 와. 미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가르텐 식으로 얘기하면 철학 위의 미학이라고. 철학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고 미학은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대 사회가 미학적 세계, 미학적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 어떤 사람이 명품을 사. 그러면 이제 꼰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남편들이 잔소리를 해. 그거지 뭐 똑같은 뭐 기능인데 뭐 그거 비싼 거 살 필요가 있나? 지가 사주면서 잔소리하면 낫지. 내가 내 돈 모아서 샀는데 내가 그 잔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살날을 봐서 참지. 근데 그 명품의 값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가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명품 가방은 1000만 원이야. 그 차이는 뭘까? 브랜드 같이. 행복해, 행복.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내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안 행복해지는 놈은 안 사도 돼. 근데 또 다른 코드가 있어. 인간에게는 그 가방 코드 말고 또 다른 코드들이 존재한다니까, 분명히. 남자들은 그게 뭘로 작동을 하냐면 젊은 남자애들은 게임에서 작동을 해.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 그러면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가방은 존재라도 하지. 너 존재하지도 않고. 그게 리니지라는 게임 아세요? 네. 리니지 게임에 진명왕의 집행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8강짜리가 5억에서 한 7억 정도 합니다. 아니 현시가. 현시가. 지금 그냥 우리 돈으로. 그 게임 머니가 아니고. 옛날인데. 게임 머니로. 옛날 거에서 게임 머니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걸 사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어차피 그 게임 안에서 이렇게 잠깐 휘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명품인 거랑 똑같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러러봐. 그래. 그 효과야, 그 효과. 그러니까 또 대등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괜히 그런 데다가 뭐 저런 거. 지 신발은, 이를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아는 스님인데. 아는 스님인데. 신발을 5만원짜리를 신는데 게임 그 캐릭터 신발을 50만원짜리 샀어. 그래서 내가 미쳤냐. 야, 니 신발을 5만원짜리인데 왜 게임 캐릭터가 50만원짜리를 사? 이랬더니 그 스님이 나한테 엄청난 말을 했잖아. 네가 모르면 일단 5만원짜리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게임 신발은 닳지도 않고 그 재화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 50에 다시 팔면 된다. 야, 이거 왜냐면 신발은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주고 사서 10만 원을 주고 사서 한 두어 번 신었어. 그거 절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신던 신발을 50%에 사? 어떤 미친놈이 아주 싸게 하면 뭐 좋은 거고 원래 그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좀 아주 싸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가능해도 남이 신던 신발을 누가 아니 그렇잖아. 중고차도 차도 봐봐. 몇 번 딱 타면 격이 끝이잖아. 몇십 프로가 날아가는 거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이? 30%. 네. 문화재 말고는 뭐든지 감가상각이 다 들어가. 네, 맞아요. 문화재는 오히려 올라가지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올라가지만 모든 것은 다 감가상각이 들어가. 인간도 감가상각이 들어가.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오래 살면 그 감가상각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 느끼시죠?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 자식도 감가상각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식도 감가상각이 들어가.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게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설득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묘한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저게 오히려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는 나는 5만원짜리 신발을 신지만 이건 감가상각이 되는 거니까 싼 걸 신고 저거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1년 뒤에도 똑같아. 기능이 다뤄? 안 다뤄. 나가면 내가 나.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미쳤나 이러는 거고, 근데, 여자들 명품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 값을 아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실상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가상세계가 있는 거야. 그 명품의 가상세계가 있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걔가 1000만원짜리 가방을 들든 2000만원짜리 가방을 들었는지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 그 게임을 해본 사람은 보면 때깔도 알고 저게 A급 짝퉁인지 저게 좀 뭔지 이게 홍콩인가? 뭐 이런 것도 알아. 맨눈으로 막 놓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는지 모르겠어. 그 눈으로 공부를 해. 되게 재밌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요. 공유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게임을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건 그렇게만 하니까. 하지만 현실도 비슷해. 그 공유 대상들이 달라. 취미에 의해서 공유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명품에 의해서 공유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내 주변들을 한번 봐봐. 그리고 그렇게 공유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박지성이 어떻고 뭐 손흥민이 어떻고 우리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처님 계율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피부는 땀을 흘리지 마라. 그러다가 그런 거 운동하는 거 뛰어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연봉이 얼마예요? 그 사람 뭐 일주일에 몇 억을 벌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아니 어이가 없는 건 아니고 아니 의미가 없다. 그냥 부러운데 별 관심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 자체가 없어. 의미가 없어. 어쩌라고? 아니 나랑 비슷한 동종 업종인데 내가 이 책을 지금 냈는데 어떤 놈이 내가 비슷한 또 다른 책을 냈어. 범주가 비슷한 그런 건 내가 관심이 있어. 그치. 그런 건 내가 관심이 있는데 손흥민이 뭐 일주일에 몇 억을 벌어요. 어쩌라고? 아니 네가 나를 줄 것도 아니고 그치. 내가 지금 축구 선수를 할 것도 이 나이에 무슨 축구 선수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가 다른 거야. 이런 걸 보고 미학을 해. 지들한테 꽂혀서 눈 돌아가는 거.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사실은 폭이 더 넓어. 그러니까 연예인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돈을 버는 것만 따지면 손흥민도 거의 탑 티어 연예인급으로 벌 거예요. 하지만 연예인보다 외연이 적지요, 이 사람은 지금.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되게 다 알아두는 사람이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 폭이 훨씬 더 상당히 일반 연예인보다 넓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얘는 대중 스타기는 하지만 그 대중의 폭이 축구를 하는 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학적 판단에서 보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사인 하나가 이건 수표요. 그치. 나한테는 그치. 월정사에도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촬영 같은 거 연예인들도 오고 막 오거든요. 그러면 사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 네. 저는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거예요. 잘 안 받아. 네. 잘 안 받아. 필요하면 네가 좀 하든가. 그럼 그 사람이 미쳤다 말겠어? 그치? 자기가 그래도 연예인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서로 교환하자고요. 그러다 두드려 맞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이러한 판단들이 다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면 그건 행복이지. 명품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 추구이지. 그런데 이 행복 추구에서 이 행복은 언젠가는 깨어져요. 그래서 안 깨어지는 영원한 행복,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지존. 명품도 깨집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명품, 저희 위에 어른들, 저 연세 많으신 분들, 뭐 금부치 이런 거, 그 당시에 명품이 없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거 80 넘어가면요 안 하고 다닙니다. 그쵸. 귀찮은 게 아니고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내가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다니다가 오히려 표적이 될까봐. 이해가 되시죠? 네. 아마 명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저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싶으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사. 맞아요. 그렇게 해서 더 갖고 다녀. 그게 뽑는 거야. 맞아요. 장롱에다가 도어건 쓰고 넣어놓고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딸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아들이 그냥 버린다. 아들은 아까 그 리니지 검이나 여러분 명품보다 리니지 검이나 이게 생각이 달라 또. 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문화재랑 굉장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존재해. 네. 사실 뭐 부처님 사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나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 따고 갖다 놓고 이상한 절을 해 이렇게. 저도 이슬람의 그 메카의 카바 신전, 그게 전 세계에서 이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거기 카바 신전이 있거든.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돌. 우리는 그 정체를 알지 정확하게. 뭐냐면 그냥 운석이에요. 운석 하나를 밖에 그렇게 미친 듯이 가가지고 순례를 하고 좀 미친놈들 아니야. 운석. 야 씨, 네가 하늘을 봐봐. 저게 다 운석이야. 저게 다 운석. 맞잖아. 그게 다 외계돌이야. 이게 우리 판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같이 성스러운 물건은 없어. 사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리도 똑같은 거야. 이런 걸 보고 미학적 판단이에요. 주관 판단. 그래서 객관적 잣대로 이게 돈을 매길 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는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얼마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이 양반이 나한테 성작선물 해가지고 나한테 500에 샀네? 내가 그래요? 내가 시세를 잘 모르는데 이게 500이에요? 그래갖고 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딴 사람한테 야 그거 1억짜리인데 너 사기당했어? 그래 내가 이걸 걸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문화재를 똑같이 당했어. 안 들어갑니다. 그건 매매입니다. 그건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 같은 데서 내가 유럽에 가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해외 토픽에. 르누아르 그림이었고 그게 뭐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에 못 팔아가지고 뭐 20달러에 샀어요. 뭐 이러고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럼 그걸 반환 청구하면 받을 것 같아? 싫어. 이거는 왜? 주관 판단이잖아. 맞아요. 주관 판단이잖아. 그래서 미학하고 철학하고 다른 거예요. 미학하고 철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합리성이고 미학은 주관성. 주관성. 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 이 선불교 명상의 가장 큰 측면은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이런 주관성, 그러니까 미학적 판단,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인욕 긍정.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감정 긍정이에요. 왜 똥오줌에도 다 도가 있듯이 어디든지 다 도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인들 도가 아니겠어?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은요, 진짜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철학사나 이런 쪽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기본을 알고 들으시면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지를 알 건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니까. 오늘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중국의 선불교를 풀어내는 사람이 나 말고 없어. 진짜. 네. 이게 내가 진짜 선불교 전공자로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뜨지만 현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있는 거를 다 연결시켜서 재해석하는 거야. 네, 보통 사람 다 이것만 얘기한다니까. 이거 한다니까. 네. 지금도 맞아요. 선불교 하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다 지어낸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지. 홍주종이나 임제나 이런 데서 이런 흐름들이 다 있어. 있어. 그래서 저는 당나라선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게 다 당나라선이거든. 지금 화두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송나라선이에요. 송나라선. 그래서 저는 당나라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당나라선이라고 하는 게 미학적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어떻게 주는 거냐면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만들어 갑니다.